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자주 가던 편의점에 알바생이었던 와이프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학교 학생이기도 하고 제가 어린 마음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서 와이프에게 번호를 물어봤었죠. 와이프는 엄청 바쁜 사람이었는데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당시에 저는 와이프가 어떤 환경의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바쁘게 사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정도였고 제가 따라다녀도 와이프는 연애를 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그녀의 친구라도 좋다고 하면서 와이프의 곁에서 가까운 친구로 지내게 되었어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도 그녀의 일상에서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 잠을 줄여서 일을 하는 와이프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와이프의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그냥 중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와이프가 졸업할 무렵에 저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와이프가 술을 먹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곧 졸업이네. 그러게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나. 취업 준비해야지. 가고 싶은 회사는 있어? 그냥 돈 많이 주는데? 꾸준히 다니면 급여야 오르는 거지. 넌 야무져서 취업도 잘할 것 같아. 그냥 돈 많이 주는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그냥 남들처럼 용돈 받아서 대학 다니고 쇼핑하고 연애하고 놀고 먹다가 결혼도 하고 그런 거. 너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빠가 예전에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집에 가장이 없으니 돌아갈 턱이 있나. 엄마는 예전부터 나더러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 좀 벌어서 보태라고 했는데 내 욕심에 남들 다 가는 대학에 가고 싶더라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대학을 꾸역꾸역 왔는데 집에서는 엄마가 욕을 해대지. 동생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 때문에 또 대학을 가고 싶다네. 언니가 했으니 본인들도 하고 싶대. 아버님은 좀 괜찮으셔? 아빠는 얼마 전에 결국 돌아가셨어. 이제 남은 건 병원비뿐인가? 이제 더는 못 미루겠지? 뭘? 나도 이제 제대로 돈 벌어야지. 어디 대기업 하청 들어가면 그래도 돈이 좀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 와이프는 20살 초반에 젊은 나이에 공장 생산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을 했고 저와 만나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와이프 그렇게 돈을 어려서부터 벌었지만 정작 본인에게 돈 쓰는 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에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주면서도 본인이 필요한 옷이나 화장품, 뭣 하나 본인 돈으로 사는 게 없고 그나마도 동생들이 여동생들이고 체형도 비슷해서 동생들 물건을 가져다 몰래 쓰거나 입곤 했습니다. 그런 와이프의 모습이 싫어서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꼭 옷이나 화장품 그리고 그리 비싸지 않은 준명품 가방 같은 걸 선물했고 사귀는 날들이 늘어갈수록 와이프가 입고 다니는 옷, 가방, 신발 전부 제가 선물해준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집에 수저 한 벌 더 얻고 밥 한 그릇 더 퍼서 같이 밥 먹으면 그게 행복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와이프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와이프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제가 계속 설득을 하니 결혼에 승낙을 했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결혼을 전제로 건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와이프가 버는 돈 이외의 돈을 절대 시댁에 가져다 주지 않기. 딱 그거 하나였어요. 최대한 와이프의 지금 생활에서 마이너스가 안 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와이프네 집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정박하고 조용했던 그날의 분위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장모님께서는 밥을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을 게 없으니 와이프에게 근처 마트에 가서 과일이라도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사오겠다고 했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던 장모님.
혹시 우리 집안 이야기에 대해 좀 알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 저한테 신랑이고 동생들한테 아빠 같은 딸이에요. 네,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좀 적적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덜 서운하시도록 자주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돈을 벌고 있기도 하지만 딸아이가 벌어다주는 수입을 무시할 수 없고요. 아직 동생들 학교까지 가려면 쟤 결혼 안 돼요. 지금 당장 집에 세탁기도 고장이 나서 버리고 새로 사야 하는데 쟤가 없으면 우리 집 생활이 안 된다고요. 알아들으세요? 와이프를 보내고 장모님이 하신 말씀은 집에 돈이 궁하니 딸을 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결국 처가댁에 세탁기를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안타깝게 여겨지던 처가댁이었는데 돈 때문에 와이프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분에서 많이 놀랐고 그만큼 와이프가 안쓰러웠습니다. 결혼은 작게 했고 신혼집도 제가 살던 집에 침대와 몇 가지 가구만 바꾸고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가능하면 내부 인테리어라도 새로 하고 지내고 싶었는데 와이프는 그냥 자가의 집이라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성공한 것이라며 행복해했어요. 그런 와이프와의 결혼 생활은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버는 돈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가끔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버는 돈은 처가댁에 드리던지 와이프가 쓰던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롯이 제가 버는 돈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와이프는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쉬어야 하니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저희 둘 다 아이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와이프가 복직할 때까지 어느 정도 충당할 생각까지 하고 이세를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기라도 한 건지 오랜만에 장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김서방, 이제 애기 가지를 한다면서? 네, 저희 결혼한 지도 이제 좀 되었고 이제 준비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생각 잘했어요. 내가 보약 한 첩 지어서 보낼 테니 그거 먹으면서 해요. 용한 약방이래. 네?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며칠 뒤 보약이 집으로 배송이 왔고 와이프는 그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임신은 금방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처음 검진을 받았던 것과 달리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몇 달 만에 다시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와이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 이외에 별말이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 집에 돌아오니 와이프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나 정말 어떡해. 이게 어떻게 가족이야.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오늘 동생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나더러 나라도 행복하게 지내래. 응? 처제들이? 갑자기 왜? 이제 내가 시집갔으니 너네도 돈 벌라고 했대. 학교도 가지 말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애 안 생기는 약을 지어서 보낸 거래. 혹시 내가 임신하고 일 못해서 돈 안 줄까 봐. 애들이 그거 듣고 와서는 나한테 미안하다더라. 지들이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장모님이 주신 그 약? 그거. 애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저는 그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장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장모님, 그 약 애 안 생기는 약이라던데 맞나요? 애들이 그새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쳤나 보네. 알면서 왜 전화한 건가? 그게 어떤 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딸한테 준 겁니까? 정말 엄마 맞으세요? 그냥 애 안 생기는 약이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이제 알았으면 약 끊고 애 가지면 되겠네. 이제 장모님께 드리던 경제적인 지원 다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그건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닌 듯 합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약이 아이가 안 생기는 약이었다는 것에도 화가 났지만 어떻게 그 오랜 시간 고생한 딸한테 몸에 해로운 약을 지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딸들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장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울고 있는 와이프를 다독거리며 장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끊으라고 말을 했더니 울먹이며 그럼 애들은 어떡하냐고 동생들부터 걱정하던 저희 아내. 그날 처제들을 집에 불러다 밥을 잔뜩 해 먹이고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모님께 경제적 지원은 끊을 거라고. 하지만 아직 처제들은 대학도 가고 해야 하니까 첫 대학 등록비 그리고 매월 얼마씩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로 대학은 꼭 가라고요. 절대 언니처럼 착하게 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취업도 몸 편한 사무직으로 가라고 말을 했어요. 큰언니한테 엄마가 막대했던 걸 보고 자란 터라 동생들도 울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언니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처제들도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워서 그런 모습들이 또 마음이 찡했습니다. 곧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는 날인데 아침 일찍 백화점 가서 와이프 첫 명품백을 사서 집에 가야겠습니다. 늘 남들 하는 거 부러워만 하는 와이프였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다 채워줄 거예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